파주에서 배수관 관로 공사를 하던 중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노동자들은 공터의 하수관을 묻기 위해 3m 정도 땅을 파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과 관련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맡겨 야권의 조수석 책임론과 사퇴 촉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노동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지자체가 주거와 복지를 도와주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을 35만 대 생산할 때까지 임단협을 미루자는 광주시 안을 놓고 줄다리기가 진행 중입니다. 국세청이 올해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상습 체납한 7,100여 명의 이름과 직업 등을 공개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법조 비리로 복역하고 있는 최유정 변호사도 포함됐습니다. 더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수민의 반찬 김수미 씨가 출연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먼저 돌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현재 그 사립유치원이 어떤 자금이 되건 교육 목적 외에 쓰면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차관님? 지금은 저희는 법률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자, 지금 현재 유치원의 회계 구조가 3중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보조금법의 규율을 받는 보조금, 그다음에 누리과정 지원금, 그다음에 사립이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금이 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안에 의하면 학부모 부담금 회계를 별도로 독립을 시키고요. 또 그 뒤에 자율로 한다는 조항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학부모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왜 아무런 이 목적의 사용으로 쓰게 됐을 때 처벌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없죠?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부분은 사립유치원을 선택한 학부모를 포함한 그 사립유치원의 자율 체계 내에 두는 게, 그러니까 이건 해서는 안 돼요 라고 했으면 그에 따른 벌칙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칙 조항 없는 그 금지 사항이 있는 건 있으나 마나 한, 그거에 대해서 회계에 대해서 감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형사처벌로 곧바로 연결된다. 벌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교비 목적 외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길을 열어주는, 사립학교가 운영상의 최소한의 자유를 갖고, 이거 혹시 이거 내 거다, 학부모가 낸 돈 갖고 명품 백금 사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법으로 그런 권한을 확보해 주자고 하는 거라면,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충분히 수정 보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어쩌게 약간의 융통성과, 지금 이제 여기 학부모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학부모하고 유치원하고의 관계입니다. 개인 대 개인의 관계죠. 개인이 개인한테 받은 돈에 대해서 학부모 주머니에서 나왔든 국민 혈세에서 나왔든 그것이 교비란 말이에요. 사립이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경비를 교비. 교육 목적으로 쓰되, 아니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는 거래잖아. 어떤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학부모의 힘을 믿고 어떤 교비로, 경우에는 불신하고 될 수가 있어요. 주인이 음식값 받았다고 음식 받는데 안 쓰고 딴 데 쓰면 음식값이 그게 교비예요. 거예요. 음식값하고 교비는 구분해야지 우리가. 개인들만의. 경기도 파주의 하수관 관로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듣겠습니다. 조영선 기자. 네, 경기 파주시 연다산동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 통제돼 있을 것 같고요. 사고가 난 시각이 언제입니까? 네,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오전 11시 50분쯤입니다. 이곳 파주 연다산동 공장지대인 이곳에 하수관 관로를 새로 묻는 작업 중에 발생한 것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굴착기 바로 앞이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옆에 쌓인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4m 깊이 아래에 있던 노동자 52살 김모 씨 등 2명이 묻혔습니다. 현장 소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수관을 이제 위에서 포크레인이 들고 내리는데 밑에서 2명이서 받아서 이제 설치를 하다가 그 와중에 넘어갔나? 이제 옆에 범면이 무너져서 난 사고입니다.
김 씨 등은 공터의 하수관 매설을 위해 땅 파는 작업 중이었습니다. 50m의 20개 관로 가운데 5번째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 쌓아놓은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며 이들을 덮친 겁니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비가 내려 흙이 젖어 있던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구조대 등은 굴착기로 흙을 걷어내 사고가 난 지 2시간 만에 김 씨 등을 흙더미에서 꺼냈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시 연다산동 사고 현장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네, 이번에는 온수관 파열 사고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고양시 백성역 인근에 온수 수송관이 갑자기 터지면서 부근을 지나던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또 오늘 아침 임시복구가 끝날 때까지 수천 세대의 온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한파 속에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경기도 고양시 사고 현장입니다. 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한국 지역 난방공사는 오늘 아침까지 어제 파열된 온수 수송관 임시 복구 작업을 마쳤습니다. 사고 발생 11시간 만에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오전 9시부터 난방과 온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변의 낡은 온수 수송관을 새 배관으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30년 가까이 된 배관의 노후화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만큼 혹시나 있을 추가 사고에 대비하는 겁니다. 난방공사 사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부위를 아예 이제 잘라내고 지금 요 갖다 놓은 새 배관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교체하고 그러기에는 이제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는 소요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부위가 어떠한지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밀하게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사 측은 수습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국과수와 함께 정밀 감식을 벌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과실 여부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네, 갑작스러운 피해였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던 것 같아요. 피해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이곳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 지하 2.5m 아래 매설된 온수 수송관이 파열됐습니다. 섭씨 100도에 가까운 뜨거운 물이 반경 200m 도로와 인근 상가로 쏟아지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무너진 도로 위의 차 안에서는 69살 손모 씨가 화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고 이 밖에도 중상자 2명을 포함해 2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숨진 송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 서대문구 일대 등 2만여 세대의 온수 공급이 한때 중단되면서 한파 속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시 사고 현장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네,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임금 수준을 현재 완성차 업계의 절반으로 낮추는 대신에 자치단체가 주거와 복지를 도와주는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가 현대차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과 단체 협상 유예에 불참을 선언한 노동계 설득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범환 기자. 네, 광주입니다. 네, 한때 사실상 타결됐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막바지에 난항을 겪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그런지 옥동자를 낳기 위한 산고가 만만치 않습니다. 막판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광주 지역 노동계가 광주시 최종 협상안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했다가 조금 전에 복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다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현대차와의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차량을 35만 대 만들 때까지는 임단협을 미루자는 안을 냈는데 노동계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칙은 적정한 임금과 노동시간, 노사의 책임 경영 그리고 화두급 관계 개선입니다. 첫 임금은 현재 완성차 업계 평균 9,200만 원의 절반도 안 되는 3,500만 원 선입니다. 대신 정부와 자치단체가 주거와 육아 등 생활 기반과 복지에 도움을 줘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노동시간은 한 주에 44시간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노사 상생협의체를 만들고 후려치기식의 도급 관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네, 현대와 기아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 파업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노조의 반발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노조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현대자동차노조는 일찌감치 광주형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규정하고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 등이 직접 현대차 노조와 대화를 나눴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는데요. 현대차 노조는 광주의 노사민정회의 결과를 보고 확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광주시와 현대차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노조의 반발에 따른 파업 부담을 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회의가 잘 되면 광주시는 현대차와 최종 협상을 벌입니다. 협상이 타결되면 내일 오후 2시 반에 광주시청에서 조인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국세청이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 7,100여 명의 이름과 직업 등을 공개했습니다.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법조 비리로 복역 중인 최유정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자 고액 체납자가 7,100여 명. 이들의 인적 사항 공개됐죠? 네, 7,157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국세 2억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했기 때문에 명단에 올랐고 이름과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국세는 모두 5조 2,440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차명이나 금고 등으로 숨긴 금품을 추적해 1조 7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고액 체납자는 지난해보다 14,000명이 줄고 체납액도 6조 2천억 원 가량이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고액 체납 기준이 기존의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일시적으로 체납자와 체납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등 30억 9,900만 원을 체납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앞서 지방세도 8억 8천만 원 체납해 3년 연속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명단에도 올랐습니다. 정은호 게이트에서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8억 7,30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서미갤러리 홍성원 대표 역시 20억 3천만 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아 신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개인 기준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경우는 42살 정평용 씨로 부가가치세 250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100억 원 이상 체납한 개인은 7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064억 원입니다. 법인 기준 최고액은 조태호 씨가 대표로 있는 화성금속 주식회사가 내지 않은 부가가치세 299억 원입니다. 100억 원 이상 체납한 법인은 8곳이었고 체납액은 모두 1,407억 원입니다. 고액 체납자들은 사위 등 타인 명의의 대여금고나 안방 장롱 속에 현금 수억 원어치를 숨겨놨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0월까지 고액 체납자 13,000여 명의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300여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고의로 재산을 숨긴 200여 명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과 관련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에게 기강 확립과 특별감찰반 개선을 맡김으로써 야당의 사퇴 요구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5박 8일의 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날 곧바로 지시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사흘 전 기내 간담회에서 답변하지 않았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하고 문제가 된 특별감찰반 운영을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경호처 직원의 음주 폭행과 의전 비서관의 음주운전, 특별감찰반의 비위 의혹이 연이어 터지면서 해이해졌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으라는 뜻입니다. 특히 특별감찰반의 역할과 구성을 포함해 이번에 발생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고치는 임무를 조국 수석에게 맡김으로써 여전한 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조국 수석의 거취 문제에 대한 대답도 내놓았습니다.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정수석의 거취는 야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특감반 비위 의혹과 관련한 민정수석실의 대처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문 대통령은 향후 대검의 감찰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지시사항을 통해 야권의 민정수석 사퇴 공세에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612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관별 청렴도 점수와 순위는 공개하지 않고 청렴도의 등급만 발표했습니다. 종합청렴도 조사에서 1등급을 받아 청렴도가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은 통계청과 법제처, 부산광역시 등 15개 기관이 꼽혔습니다. 반면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교육청 등 교육청 3곳과 강원랜드, 대한체육회 등은 최하위인 종합청렴도 5등급을 받았습니다. 612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12점으로 지난해보다 0.18점 상승해 전반적인 청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보다 1등급 오른 상등급으로 평가됐는데 권익위원회는 채용비리 혐의가 최종 확인되지 않아 감점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음란물 유통과 직원 폭행, 동물 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추가 위법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임금을 올려달라는 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제때에 수당을 주지 않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한 사실이 당국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진호 회장의 갑질과 직원 괴롭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올려달라는 직원에겐 유리컵을 집어 던졌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다른 회사에 들어가자 안 좋은 말을 하는 등 취업을 방해했습니다. 직원이 임금을 좀 올려달라고 하는 과정에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콜라가 들어있는 유리컵을 그 직원을 향해서 던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 염색을 강요하는 등 괴롭힌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휴일 근로수당 등 5억 원 가까운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5일부터 4주 동안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계열사 5곳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벌여 모두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또 직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근로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회적 공분을 가장 많이 일으킨 이슈 중 하나로 직장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을 꼽을 수 있다는데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에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매뉴얼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폭우나 폭설이 내리면 교통사고가 증가하지만 운전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인데요. 다양한 기상 상황을 재현해 사고 가능성이 낮은 도로 환경을 연구하는 첨단 시설이 국내 최초로 설립됐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시간에 3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도로. 차가 방향을 급하게 바꾸자 차로 이탈 장치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하지만 빗줄기가 더 거세지고 1시간 강우량이 50mm에 이르자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터널 안. 제한 속도를 표시한 전광판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새로 개발된 전광판 렌즈의 밝기를 조절하자 한층 선명해졌습니다. 200m 터널 안에서 인공 안개나 눈, 비를 뿌려 여러 가지 기상 상황을 구현한 기상재현도로 실증센터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도로 환경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첨단 연구시설을 구축한 겁니다. 눈, 비, 안개 등 악천후 환경에서 도로 안전 성능을 제대로 규명하고 거기에 맞는 기술 대안을 개발하고자 본 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특히 호우경보나 대설경보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상황에서 페인트보다 전용 테이프로 차선을 그었을 때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는 걸 인식할 확률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또 전광판에 특수 듀얼 렌즈를 적용해 선명도를 20% 이상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도로 소음 저감 시설과 기능성 포장도로, 제설제 등의 성능 평가도 시행하고
가장 효과적인 장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연구원은 이번에 문을 연 실증센터를 통해 악천 후 속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건 물론 스마트한 도로 환경을 구축해 자율주행차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표가 오늘 수험생들에게 일제히 배부됐습니다. 수능 성적 통지표에는 영역, 과목별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표기됐습니다. 절대평가 영역인 한국사와 영어는 원점수에 해당하는 등급만 제시됐습니다. 재학생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배부받고 졸업생 등은 출신 학교나 시험지구의 교육청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성적표 배부와 함께 2019년 대학 정시 일정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시 일정은 수시 모집과 등록이 마감된 뒤인 오는 29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서울특성화고등학교 모집 정원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는데도 입학 경쟁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어제 70개 특성화고의 내년 신입생 일반 모집을 마감한 결과 15,500여 명 선발에 17,200여 명이 지원해 1.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원자 미달 학교에 대해 추가 모집을 오는 7일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지원자들이 인기 학교, 학과에 몰리면서 전체 특성화고의 62.9%인 44개 교가 미달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른바 쿡방, 먹방 등 음식을 만들고 누군가 먹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대세가 된 요즘, 지금 세상을 가리켜 먹방 시대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더 인터뷰는 수많은 쿡방과 먹방 세상에서 독보적인 존재와 캐릭터로 자리를 잡은 분이죠. 국민 입맛 사로잡은 국민 손맛 김수미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만나면 이거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수민의 반찬 맛 좀 볼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오니까 앵커님이 빈손으로 왔냐고 그래서 덜컹했어요. 오늘 마침 녹화 날인데 네. 오늘 그 녹화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뭘 챙겨올까 하다가 오늘 양파장아찌 했는데 언제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정말 양파는 꼭 매일 먹어주는 게 좋거든요. 아, 예. 이제 그게 언제 방영이 되는 거죠? 다다음 주요. 다다음 주요. 오늘 저녁에는 김장 특집이 방송돼요. 예. 김장이요? 네, 네. 신안에서 한 2,000포기에서 시청자 여러분하고 해외에 계신 분하고 독거노인은 이미 전달했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겉절이 참 좋아하는데 아직 늦었죠? 아우, 아니요, 해드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달라고 그러면 다 드려요. 네. 예. 근데 다른 분들 그 순서를 제가 가로채면 안 되니까 네. 꼭 참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정말 주소만 문자로 넣어주세요. 네. 제가 맛있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요즘 어떻습니까? 인기가 네. 전성기 때보다 훨씬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글쎄요, 정말 이게 이 노년이죠, 사실 70 넘었으면. 아유, 그렇게 안 보이십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정도 살아보니까 네. 때라는 거 그게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때가 맞아야지 그런 것 같아요. 그 과거에 맨발의 기봉이 네. 그리고 또 가문의 영광 시리즈 네. 그때 받으셨던 그런 스포트라이트 하고 또 달라요. 이번에는 제가 피부를 어떻게 느끼냐면 그때는 극장에서 영화 잘 봤어요. 재밌던데요.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마치 제가 그 수민의 반찬 하고부터는 무슨 뭐 마법의 손인 양 예를 들어서 사우나를 제가 매일 가면 쭉 누워있던 분들이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 오셨어요 이래요. 어머 누워 계세요 그러면은 당신들이 보고 따라 해보니까
정말 맛있어서 정말로 선생님 같대요. 네. 그거를 느끼니까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 주부들이 김치 같은 거 안 담아봤더라고요. 네. 근데 용기를 내서 해보니까 자기도 놀랬대요. 이렇게 쉽고 맛있는 걸 왜 그동안 내가 안 했나. 네. 그래갖고 요즘은 왠지 사부된 느낌? 사부가 집사부일체에도 나오셨잖아요. 네네네네. 집사부일체도. 예. 실제로 수민의 반찬 방송 나가고 나면 네. 뭐 김수미 반찬, 김수미 레시피 이런 연관 검색어가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네. 그런 거 볼 때 기분이 어떠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좋은데 댓글을 많이 봐요. 예. 네. 보면은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 됐는데 마지막 엄마가 해준 반찬을 아직도 냉동실에 두고 있다. 이걸 내가 마지막으로 먹어버리면 엄마를 잊을 것 같다. 이런 거는 가슴에 와닿아요. 저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 의외로 네.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편지가 방송국으로 많이 와요. 손편지가. 네. 이메일도 오지만 그냥 틀어놓고 우신대요. 엄마가 그리워서. 그러니까 먹방 고향이 예능인데 그리워서. 예.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을 예, 그렇대요. 예. 그래서 이게 단순히 수민의 반찬은 이 음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엄마, 고향, 그리움을 같이 아마 이렇게 섞어서 음식하고 나가니까. 그리고 제가 하는 음식이 전부 시골 음식이거든요. 어렸을 때 고향에서 엄마가 해줬던 반찬이거든요. 네. 뭐 아까 시청자 댓글 네. 의견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네. 선생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사연이 오기는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건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고 예. 그 만드실 때 행복합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먹여주는 때 그때 만들 때도요. 만들 저는 때. 저희 그 일 도와주는 도우미 아줌마가 한 말이 선생님은 방에 있으면 그냥 강아지하고 시들시들 누워 있다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 주방에 들어오면 눈빛이 달라진대요. 예. 막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시든 꽃이 피는 것 같대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진짜 그래요. 네. 요리가 왜 그렇게 좋으신 거죠? 제가 17살 때 네.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유학을 왔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8살에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근데 이제 결혼하고 입덧이 심한데 네. 정말 아무것도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정말 그러는데 엄마가 해줬던 겉절이, 아까 겉절이 좋아한다 그랬죠. 엄마가 밭에서 뽑아 금방 무친 겉절이, 멸치 액젓 넣고 그거하고 풀치라는 게 있어요. 갈치 새끼 조린 거. 네. 이것만 한 입만 먹었으면 살겠거든요. 막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애를 낳고 내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쌀 한 번 안 씻고 먹고 중학교 때 왔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시어머니 모시고 사니까 겉절이를 해봤어요. 네. 우리 엄마는 배추도 이렇게 배추 포기를 또 칼로 척척척척.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고무줄 놀이 하다가 잠깐 본 거가 내가 하려고 맘먹으니까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갖고 묻혀봤더니 처음엔 아니에요. 네. 이게 아닌데 또 해봤어요. 버리기도 많이 버리고 하니까 이거야. 아마 우리 엄마는 멸치 액젓하고 새우젓을 넣나 보다.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식탁에 놓으니까 어머 우리 남편이랑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풀치 해보고 그러다가 옆집 주고 친구 주고 다 맛있대요. 그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셨을 때 네. 어머니께서 가셨기 때문에 네. 어머니의 레시피를 전수받은 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리움으로 엄마를 만들어낸 찾았어요. 거네요. 예. 네. 그러고 보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먹었던 반찬들이 무지기수로 많더라고요. 네. 그냥 호박도 제가 본명이 영호가 호박 따와 그러면 밭에서 뚝 따다 주면 엄마는 그냥 툭툭툭 썰어 갖고 새우젓 넣고 이렇게 했는데 수미반찬 했거든요. 네. 어머 우리 셰프들이랑 너무 맛있대요. 그게 엄마의 손맛이거든요. 네. 음식을 통해서 어머니를 찾으셨다고 네. 하셨는데 그럼 어머니께서 해주신 요리 중 또 생각나는 거 있으신지요?
제가 1회 때 고사리 굴비조림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산은 바다가 있어서 생선이 흔했어요. 네. 그리고 엄마는 그 봄에 진달래꽃 필 때 굴비를 담았어요. 조기를 사다가 아버지는 염전에서 지게로 소금을 지고 오고 지금처럼 틀리게 그때는 조기가 노래 황금색이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소금물에 염장을 해갖고 하고 해갖고 말려서 그래서 보리굴비라고 그러거든요. 네. 안 상하게 장독에 겉보리를 넣고 그 말른 굴비를 쟁였어요. 그럼 한여름에 고사리는 산의 천지였거든요. 지금은 비싸지만. 네. 그러면 고사리를 밑에 깔고 굴비를 얹고 졸여주신 거. 저는 그거 뭐 밥 먹기 시작할 때부터 먹었거든요. 그걸 했어요. 했더니 어머 다들 너무 이런 반찬이 있었냐고. 예. 그러면 저는 막 희열을 느껴요. 막 맛있다 그러면 막 아주 그냥 막 몸이 막 붕붕 떠요. 그러면 또 하고 이래서 아마 그 패션 디자이너나 다른 전문직 하는 분들이 자기가 디자인한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 봤을 때 굉장히 떨린대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네. 저도 굴비조림은 좋아하는데 이렇게 네. 고사리랑 이렇게 궁합이 맞는다고 하니까 네. 저도 좀 먹어보고 싶어요. 예. 근데 고사리를 삶을 때, 네. 말릴 때 네. 꼭 삶아서 말리. 삶아서 말리죠. 안 그러면은 안 독성이. 돼요. 네. 삶아서 말리고 또 한 시간 담궜다가 삶아요. 네. 그것도 삶을 때도 이미 이제 삶은 고사리를 굴비 넣고 또 졸여야 되기 때문에 고사리를 너무 삶으면 안 되거든요. 중간 정도 좀 질기다 할 때 굴비를 넣고 해야 되고 쌀뜨물 넣고. 예. 그러니까 댁에서 물론 뭐 직접 해 드시는 경우도 많겠지만 네. 외식도 자주 하시죠? 그럼요. 혹시 저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백반집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그 시장 밥집이 6,000원짜리가 제일 그 계절 음식이 나오거든요. 백반집이. 네. 가서 먹어보고 제가 요리책도 몇 권 냈지만 지금은 이게 나오는구나. 그래갖고 이번에 저기 남대문시장 가니까 양미리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양미리 철이고 다음 주에 양미리 할 거예요. 네. 그 책 요리책 이번에도 네. 내셨잖아요. 네네. 지난번에 낸 책과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낸 책은 너무 지금 14세까지 찍었더라고요. 언제 냈는데 벌써 그렇게 됐어요? 한 달 조금 지났어요. 그래서 뭐 시쳇말로 대박 난 거네요. 네. 제가 여러 사람 살리네요. 출판사 살리죠. 예. 옛날 식자재 없어진 거 다 살리죠. 네. 박대라는 거는 사람들이 몰랐거든요. 근데 박대집에 아직도 제가 주문해도 박대가 안 와요. 물량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제가 경제도 이렇게 좀 돌아가게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뉴스도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나왔잖아요. 예. 오늘 계십니다. 시청률 오를 겁니다. 나오셔서 저희들을 좀 이렇게 뭐 호통도 치시고 저희들한테 그러시길 기대했는데 너무 이렇게 차분차분 어머니처럼 말씀해 주셔서 시청률이 조금밖에 안 오를 것 같은데요. 생방이라 욕은 못 하고요. 예. 사실 선생님 그 수민의 반찬 보면서 느꼈던 게 계량컵이 따로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냥 보면서 뭐 간장 이만큼 대충 눈둥만둥. 눈대중으로. 눈둥만. 예.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리고 첫날 장동민 씨가 뭐 계량도 안 하고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동민이한테 니네 엄마 할머니가 계량컵 썼냐 이랬거든요. 예. 우리가 전 이제 요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책도 많이 보는데 옛날부터 궁중 음식에도 계량이 없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상궁이 맛 보고 은수저로 하고 왕실에 수라상에 올라갔지 네. 계량컵이 없었어요. 다만 한약재는 저울로. 네. 그건 정확해야 되니까. 생명과 관련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모든 궁중에서도 계량컵은 안 썼어요. 네. 저울은 썼어요. 네. 제가 선생님께 특별히 좀 검사를 받고 싶은 게 있는데 뭐예요? 수민의 반찬 보면서 좀 많이 저도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닭볶음탕을 만들어 봤거든요. 해봤어요? 예, 해봤어요. 근데 저도 정말 대충 눈대중으로 해본 거거든요. 지금 나가고 있는 저건데. 어머.
근데 저는 뭐 재료가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지 않아서 네. 그냥 뭐 떡 넣고 색깔이 맛있어 보이네. 선생님 해봤어요? 레시피니까 예. 맛 있더라고요. 저는. 맛있죠. 그죠. 네. 이게 뭐 딱히 계량컵이 없어도 그러니까 가능한 한식은 일이더라고요. 하면서 간을 보면 돼요. 맞아요. 아 조금 처음부터 짜게 하고 맵게 하면 안 돼요. 슬슬 천천히. 넣어가면서 네. 마지막 상 내기 전에 마지막 간 보고 아 조금 싱겁다 하면 그때 조금 넣고 한번 불 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세계 그 한식의 세계화를 가로막는 것이 뭐 눈대중이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네. 이제 폐기해야 되겠군요. 아 그래서 양식은 네. 빵 같은 거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만약 우유가 조금 덜 들어가거나 버터가 덜 들어가면 안 되지만 한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끓이면서 하면서 하기 때문에 계량컵 필요 없어요. 맞아요. 네. 하다 보면 늘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 뉴스에 선생님 출연하신다고 하니까 사연이 왔다고 했잖아요. 아, 네. 예,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군요. 그 70대 노모를 둔 40대 딸의 사연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저기 편찮으신 엄마가 부엌에서 손을 뗀 지 몇 년 됐습니다. 엄마가 만든 음식을 먹지 못하고 나서야 엄마 음식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나이가 들수록 제 머리와 입에서 더 선명해지는 엄마의 손맛. 만약 엄마가 안 계시면 어떻게 해야 하죠? 엄마가 그립고 엄마의 손맛도 사무치게 그리워지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이런 사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나 네. 누구나 부모 자식 간에도 때가 되면 이별은 해야 돼요.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엄마한테 그동안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따님이 대신해서 한번 어머니 드려보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죽 한 그릇하고 잡술 때 그때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엄마 지금부터 해드리고 또 엄마가 조금 움직이실 수 있으면 먹어. 이 세상에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반찬할 때처럼 경건한 건 없어요. 그건 마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왜냐하면 내 자식을 잘 먹여야 되니까. 네. 재료가 싸든 비싸든 그게 손맛이거든요. 네. 그래서 집밥이 좋은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딱 엄마의 손맛을 그리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그렇죠. 느끼게 했던 게 바로 수민의 반찬 일본 편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반응이 어땠나요? 저희는 일본에서 사실 첫 경험이잖아요. 네. 아무 정보도 없이 제가 그냥 우리 담당 문태주 감독하고 해외 가자. 제가 일본을 자주 갔는데 한정식 집에 가도 김치가 약간 일본 사람을 겨냥한 맛이에요. 조금 달고 식자재 자체가 무가 일본은 토질이 습기가 많아서 우리나라 깍두기처럼 떼글떼글 안 해요. 네. 가자 해서 갔는데 3,000인분을 준비해 갔어요. 정말 많이도 해갔는데 정말 우시는 분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 더위에 줄 서고 반찬 나중에 떨어져서 못 팔고 네. 그게 제일 보람 있었어요. 지금 방송 화면이 나가고 있네요. 네. 네네네. 저분 일본 분. 네. 네. 사실 제가 일본에서 저도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 촬영 장소 역시 제가 좀 자주 가던 그 동네거든요. 어머 신주쿠 네네. 예, 그 수노쿠보에서 하셨다고. 네네. 네, 어머 그래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김치나 이런 것들도 사실 일본인 입맛에 맞게 좀 달게 돼 있고. 맞아요. 그래서 엄마 밑반찬이 그리워서 저는 핸드폰 배경화면에 엄마 밑반찬을 올려놓은 적이 있었어요. 어머 나 그 마음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조금씩 울컥울컥하기도 했거든요. 맞아. 촬영할 때 특별한 뭐 에피소드 이런 것도 있었나요? 그래서 이틀인데 정말 식자재가 일본에서 살만한 게 없어서 저녁 영업은 못했어요. 못했고 이거는 이제 방송에서만 얘기인데 어떤 애기 엄마가 얼른 차를 대고 애기를 차에 두고 잠깐 와서 반찬 살려는데 애기가 막 차 안에서 울으니까 누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네. 우리 영업하는데 문제가 있나 그랬더니 차 안에 아기를 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기 엄마가
줄 서서 반찬을 사니까 그래서 막 차 남바 대고 해갖고 가갖고 애기 문 열고 애기 꺼내고 예.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리고 신주쿠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서울 같으면 부산, 광주, 대구에서도 오신 거예요. 몇 시간 타고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근데 너무 벌써 막 드시는 거 보면 알잖아요. 뭐 제가 이 세상 태어나서 그렇게 행복해 본 적은 없어요. 감사하고. 얼마나 그래서 그리웠으면 또 이제 그랬을까요? 해외 또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미리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아, 제가 우리 담당 PD하고 오늘 제가 미국 쪽이거든요. 아, 예. 아직은 네. 네.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이 기대가 많겠습니다. 네. 네. 예. 같이 그 방송하시는 분들이 전문 셰프들이잖아요. 아우, 대단한 분들이죠. 예. 그분들 근데 구박을 많이 하시던데. 아니, 저는요, 솔직히 그렇게 한식을 못할 줄 몰랐어요. 아, 셰프들이. 네. 네. 아, 그래서 역시 양장 패션 드레스 하는 분한테 한복을 지으라 그러면 못 하겠지. 저는 네. 그렇게 이해해요. 네. 그래갖고 미카엘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여경래 셰프님이랑 최현식 셰프. 최현식 셰프가 그렇게 한식 못하는 줄은 야, 폭풍해서 가슴을 치고 싶어요. 네, 두 분 각성하셔야겠습니다. 아니, 예. 그분들은 전문만 중국 요리만 연구했고 네. 여경래 셰프님은 중화 요리 전문가시죠. 회장님이세요. 네, 네. 그리고 중국이 가끔 중국 요리 경연대회 심사위원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자기네 시간이 오면 멋있어요. 네. 하고 뭐 아무튼인데 한식만 들이대면 쩔쩔매니 어떡해요. 그래서 이해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셰프님들한테 중화 요리에도 한국 김치를 몇 조각 넣어서 좀 세계 알려라. 그래도 셰프님들이시니까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걸 좀 따라했을 때 확실히 맛은 또 다르구나 이렇게 느낀 적 지난번에 여경래 셰프님이 중국 가서 네. 약간 그 김치 같은 거 제가 한 걸 응용해서 한번 요리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프로 시작한 게 일본의 그 스시집은 전 세계에 없는 데가 없거든요. 네. DC에 가면. 근데 제가 스페인을 갔다가 한국 음식점을 갈랬더니 1시간 차를 타고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갔는데 또 그날이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한식의 진출 아주 무궁무진하다는 얘기기도 그렇죠. 하죠. 네. 그래서 왜 물론 역사가 우리 한식보다 중국 음식이 깊지만 어느 DC에 가도 중국집, 일본 스시집은 있는데 왜 한국의 비빔밥집은 없나? 그걸 제가 좀 죽기 전에 해보려고요. 혹시 그런 사업적으로도 네. 네, 그러시군요. 그런 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네, 네. 정말 뭐 영국 같은데 비빔밥집 같은 거 뭐 딱 내서 정말 한국의 맛을 좀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뭐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네. 김수미의 레시피가 네. 퓨전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우, 안 되죠. 예. 절대적으로. 네. 제가 그 퓨전을 약속하신 겁니다. 막으려고 네. 수미 반찬을 시작했거든요. 예. 생각하고 계실 메뉴들이 몇 개가 있으신가요? 아우, 저 지금 뭐 한 5년도 할 수 있어요. 많아요. 네. 뭐 손맛으로도 유명하시지만 본업이 배우시잖아요. 네. 네. 혹시 준비하고 계신 영화나 드라마 있습니까? 제가 또 이제 지금 한 6, 7개월을 영화 드라마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워낙 여기다 신경을 쓰는데 내년에 이제 약간 미스터리 코믹물인데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한 2월부터 촬영할 것 같아요. 미스테리 코믹물. 네, 네. 어떤 역할 맡으십니까? 제가 탐정인데요. 관상 보고 범인 찾는 역할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면 좀 느긋한 역할이신 거죠? 아니요, 빠르죠. 날아다니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데? 나이 많은데 제가 원래 범인이에요. 교도소를 7번 갔다 와서 범죄 심리를 너무 잘 알아서 탐정을 해요. 네. 그래서 스포일러는 안 되고요. 네, 그래서 범인을 이미 이제 사건 종료된 거 못한 거를 이제 제가 저 의뢰가 오면 이렇게 얼굴 보고 몇 가지 물어보고 전혀 아닌 사람을 범인을
검거하는 그런 탐정이에요. 재밌어요. 그러면 뭐 수가사 크리스티? 아가사 크리스티 같은 그러니까 그런. 수가사 크리스티. 그렇네요. 그렇네. 제목 그렇게 해도 되겠다. 그러면 그렇네요. 저 그냥 저작권료 드려야 되겠다. 그렇네. 네, 아직 제목이 정해지지는 않았군요. 아니, 가지로 돼 있어요. 네, 언제쯤 개봉합니까? 내년 추석 겨냥하고.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럼 연기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부분인가요? 진정성이요. 진정성이요. 네. 제가 악역을 하든 무슨 역을 하든 그 작가가 원하는 대본을 충분히 제가 알고 그러니까 감독이나 작가는 모종만 해주고 모종에서 피어나는 꽃이나 열매는 배우 몫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의도만 충분히 안다면 연기는 바로 나와요. 대사가 정확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전원일기 일용엄마 같은 거죠. 네. 사실 30대에 하셨잖아요. 29에요. 사실 거기서는 우리가 소위 그렇게 비중 없는 역할을 우리 업계에서는 깍두기 역할이라고 그래요. 나 그냥 전원일기 깍두기야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목소리 톤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일용엄니로 아마 연기 대상까지 받았어요. 네. 예. 제가 하마터면 어줍지 않게 성대모사를 할 뻔했습니다. 그걸로 해서 시험 보고 들은 개그맨 많아요. 그러게요. 네. 아이고 무엇이냐? 아이고 나 개그맨 몇 개 예쇼? 막 이러고 해갖고 들은 사람 많아요 후배들. 예. 지금은 공채가 없었지만 한 10년 전까지도 공채 뽑았거든요. 네. 그런 진정성을 갖춘 후배들 혹시 이 시간에 소개해 주실 분 있어요? 많죠. 왜냐하면 장혁 씨라든가 뭐 이미숙 씨라든가 제가 좋아하는 연기파. 왜냐하면 배우는 연기 잘하면 돼요. 가수는 노래 잘하면 되고. 앵커는 생방송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고 뉴스를 전달해야 되고. 네. 그 진정성, 이해 이런 덕목은 저희 앵커와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여러 가지 음식들 가운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뭐요? 아카시아 꽃. 맞아. 저는 그거요. 아카시아 꽃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저는 아카시아 꽃이 필 때는 울고 다녀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 남한산성이 아카시아 꽃이 제일 많거든요. 네. 그러면 아버지가 장난감이고 뭘 사주고 싶은데 돈이 농사지니까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아카시아 꽃을 따서 화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웨딩드레스 화관을 너무 어떻게 엮어갖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시계풀이라는 거 있어요. 동그란 거. 그 토끼풀로. 토끼풀. 예, 그걸로 반지 이렇게 만들어주고 팔찌 해주고 항상 제 이마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큰 인물 될게요. 큰 인물 될게요. 근데 그때 이마 쓰다듬을 때 그 내 감촉이 참 안 좋았어요. 아버지 손이 너무 거칠어서 밭일을 하니까. 그래도 싫단 말을 못하고 이렇게 이마를 자꾸 만져주셨는데 그래서 아카시아 꽃을 먹었거든요. 먹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그때는 공해가 없으니까. 꿀도 있고요. 그럼 달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몇 해인가 아버지가 생각나서 그걸 튀겼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저 화면이죠. 저거요. 저게 보면서 정말 궁금했거든요. 어떤 맛일까? 맛있어요. 향도 그대로 나나요? 그리고 꿀을 살짝 찍어 먹어요. 네, 그래서 아카시아 꽃 필 때는 일부러 제가 제 친구들을 다 초대해요. 아카시아 꽃을 식탁에 다 앉혀놓은 다음에 얼른 튀겨서 꿀을 찍어서 먹어요. 우리 아버지 생각나서. 네, 화전 부쳐 먹는다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아카시아 꽃은 처음이라 특이해서 그렇게 제가 응용해요. 네. 장동민 씨, 장동민 씨. 예, 맞아요. 잘하시죠? 저는 장동민 씨가 옆에서 거들어줘서 우리가 보통 7시간 정도 녹화하거든요. 한 번씩 빵빵 웃기면 정말 재밌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 선생님 뵈면은 특별한 감사를 좀 드릴 일이 있습니다.
뭐요? 그 집사부 일체에 출연하셨던 그 방송을 직접 보지 못했고 네.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예. 그 기사 보면서 좀 멍해졌어요. 그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출연자들한테 네네, 여쭤보셨잖아요. 예. 네. 효자 테스트 하신다고. 네네네네. 게임. 예. 제가 근데 그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지금 같이 안 사시죠? 같이는 안 사는데 생존에 계시고. 이제 그거 보고 많이 반성들 했대요. 네. 정말 딸은 그래도 엄마하고 시집을 가든 안 가든 하는데 아들들은 엄마하고 특히 결혼하면 지금도 그냥 엄마로 생각하지 여자로 생각 안 하죠. 엄마도 여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날 승기랑 다 니네 엄마 립스틱 색깔 뭐 바른지 아니? 당연히 얘기해요. 다 틀렸잖아. 한 명 맞추고. 그래서 엄마도 엄마이기 전에 한 여자로 니네가 좀 봐줘라. 그랬거든요.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도요. 네. 예.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 같습니다. 네. 자, 김수임 선수님 손맛 꼭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보세요. 이렇게 돼요. 요 카메라 한번 일하다 카메라 보면 좀 잠깐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다 나갔어요. 최근에 이렇게, 난 상처 같아요. 네, 돼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고 이래도 좋아요. 행복해요. TVN에 산재 신청하셔야 되겠습니다. 집에서 하다가. 집에서요? 네. 예,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주소 주세요. 겉절이 보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스브리핑입니다. 통일부가 남북의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과 관련해 문서 교환 방식을 통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평양선언에서 남과 북이 올해 안으로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했고 합의된 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번 달 안으로 도로 공동조사까지 마치기에는 일정이 촉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도로 공동조사는 철도와 달리 구간이 짧다고 답변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꼭 실현해 한국 자유민주주의를 학습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실 주최 세미나에서 김 위원장이 다른 이념과 주장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국의 질서와 가치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때 인위적인 환영 인파가 나왔던 것과 달리 광화문 광장에 백두 칭송과 김정은 반대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1인 독재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발언 직접 듣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도 보고 우리 이 사와 우가 우리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체제 이것을 보고 가야 김정은으로서도 남과 북의 체제상 차이점도 인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백두 칭송의 목소리나 백두 청산의 목소리가 다 같이 흘러나오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혼성사부 합창단의 목소리와 모습을 김정은이가 그대로 보고 가게 하는 것이 저는 김정은의 서울 답방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전북 고창군에 있는 대형 민물장어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발암성 화학물질이 나와서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21일 전북 고창에 있는 민물장어 양만장에서 독성이 강해서 사용이 금지된 니트로푸란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만장에 있는 70여 개 수조를 확인한 결과 모두 42개 수조에서 니트로푸란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창군은 이에 따라 양만장 민물장어의 이동과 출하를 중지시키고 장어 91톤을 폐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니트로푸란 성분을 사용한 양만장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국의 양어장을 무작위로 골라서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니트로푸란은 광범위 합성 항균 물질로 사람이 먹으면 암을 유발할 수 있어서 사용이 금지된 약품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첫 정지 궤도 위성인 천리안 2A호가 오늘 오전에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현재 기상위성보다 해상도가 4배 더 좋아서 내년 7월부터는 국지성 집중호우도 2시간 전에는 예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기상위성인 천리안 2A호를 실은 유럽연합의 로켓 아리안5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천리안 2A호는 발사 34분 후인 오전 11시 11분 고도 2340km에서 정상 분리됐습니다. 이어 약 5분 뒤인 오전 6시 16분 호주 동가라 지상국과 첫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본체를 개발한 천리안 2A호는 2주간 타원 궤도를 돌며 자체 추력으로 목표 고도인 36,000km 정지 궤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더 큰 의미가 우리가 이제 많은 위성을 발사했지만 정지 궤도급의 위성을 우리나라 기술 책임하에 있는 그 첫 번째 위성입니다. 정지 궤도 위성의 기술 자립, 독립 이런 쪽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천리안 2A호는 적도 상공 동경 128.2도에 머물며 한반도 주변의 기상을 관측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지난 2010년 발사한 천리안 1호보다 해상도가 4배 더 좋아 구름과 황사, 화산재의 구분도 가능해집니다. 또 국지성 집중호우도 2시간 전 탐지가 가능해져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고해상도에 향상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해상에서 급격하게 발달하는 국지성 호우라든가 태풍의 분석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해상도를 갖춘 정지궤도 위성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입니다. 천리안 2A호는 내년 7월부터 기상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적조와 녹조 등 해양 환경과 대기 환경을 관측하는 천리안 2B호도 발사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송역 KTX 단전 사고 등 최근 발생한 철도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사고 대응 매뉴얼과 유지관리 체계 등을 제정비해서 철도 안전대책 개선 방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오늘 코레일 본사에서 마련된 철도 안전대책을 점검한 자리에서 국민 감수성에 부합하도록 세심히 노력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15개월 된 여아를 열흘 동안 음식을 주지 않고 수시로 폭행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위탁모 38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월 문 모양이 설사 증세를 보이자 열흘간 하루에 한 끼만 주면서 수시로 때리고 문양이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뻣뻣해졌는데도 32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양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입원 20일 만인 지난달 10일에 숨졌습니다. 김 씨는 또 부모들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어린이들에게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거나 입을 막아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휴식기를 마친 프로농구가 내일부터 다시 열전에 돌입합니다. 전반기 코트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팀은 만년 하위 팀에서 올 시즌 2위로 급부상한 부산 KT였는데요. 더 거센 돌풍을 준비하고 있는 KT의 훈련장에 허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붉은 땀방울을 쏟아내며 감독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칠세라 귀를 기울입니다. 실제 경기 상황을 가정하고 2시간여 동안 진행되는 짧은 훈련. 지난 시즌 꼴찌에서 올 시즌 2위의 돌풍을 일궈낸 프로농구 부산 KT의 훈련 현장입니다. 빠른 농구, 또 3점 슛을 과감하게 빠른 타이밍에 던지는 농구, 많이 주고 많이 득점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경기가 재밌지 않나. 4년 연속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던 만년 하위팀 KT는 올 시즌 18경기 만에 12승을 수확했습니다. 매 경기 평균 11개가 넘는 석점 슛을 터뜨리며 압도적인 외곽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외곽포를 앞세워 돌풍을 일으켰던 KT는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박준영을 선발하는 등 높이를 보강하며 더욱 탄탄한 전력을 구축했습니다. 힘들어요. 저희가 형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제 막내다 보니까 했는데 형들이 너무 잘해요. 금요일 저녁에 열리는 1위 현대모비스와 2위 KT의 맞대결은 선두권 판도를 좌우할 빅매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모비스를 한 번도 못 이겨봤는데요. 잘 준비해서 이제 모비스 잡고 3라운드도 더 많은 승수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T는 부상으로 3경기에 결장했던 외국인 선수 로건까지 복귀해 후반기 더욱 거센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A매치가 열린 열흘 동안 휴식기를 가진 프로농구 각 팀은 재정비의 시간을 마치고 다시 열띤 순위 경쟁에 돌입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소식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노사민정협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대신에 복지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합작법인을 세워 광주에 연간 10만 대 생산 규모 공장을 짓고 12,000여 개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였는데요. 앞서 저희가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난관에 부딪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사민정협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정리를 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4.3도까지 떨어지면서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3.4도에 머물렀는데요. 퇴근길 무렵에는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퇴근길 두꺼운 외투와 방한용품으로 추위 대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쉽게 풀리지 않고 갈수록 더 심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잠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금요일부터는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금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토요일에는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한파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많은 양의 눈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폭설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의 양이 늘면서 하늘이 흐려집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고 강원 영동 지방에는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 대구 4도로 예상되고요. 우리나라보다 기온이 낮은 북한은 평양이 영하 5도, 개성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 7도로 예상되고요. 북한은 평양이 3도, 금강산은 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곧이어 방송 후기에 해당하는 마지막 코너가 방송됩니다. 네, 저희는 자리를 옮긴 뒤에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네, 더 뉴스에 하나 더 용가리 통뼈 뉴스입니다. 네, 오늘 사흘째입니다. 어떠세요? 사흘째예요? 네. 한 달을 한 것 같은데. 저도요. 어제 저희가 뉴스 후기에 해당하는 용가리 통뼈 뉴스 진행까지 해야 하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희 제작진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 용가리 통뼈 뉴스의 전체 진행을 맡아주실 분입니다. 전체 진행이요? 네, 전체 진행입니다. 아유, 반가운 분이네요. 네, 최석 정의당 대변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아이고,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최석 대변인, 저희 제작진 말로는 뭐 숨길 수 없는 끼가 흐른다. 이걸 꺼내보고 싶다. 그러면 용가리 통편뉴스, 더 뉴스에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뭐 그러면 나가셔야 되는데. 아니, 정치인들 중에서 끼 따로. 저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일단 오늘 노종민의 더 뉴스 론칭한 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흘째가 됐는데 네네. 어제까지 굉장히 세게 모니터링을 하셨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어땠나요? 어저께 우리 정의당 대변인실에서 다 같이 봤습니다. 네. 더 뉴스를 봤는데요. 일단은 뭐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노종윤 앵커님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게 오히려 노종윤 앵커님을 힘들게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게 그러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이라는 게 힘이 들어가면 원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힘도 더 약하게 전달되잖아요. 네. 그래서 힘이 들어가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제가 더 기대하는 게 오히려 우리 노종민 앵커님을 힘든 게 한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전체적으로는 이 지금 블랙톤이 네. 무게감도 있고 그리고 제목 자체가 더 뉴스잖아요. 네. 조금의 어떤 뭐 더함도 없이 그냥 순수하고 담백한 의미 같아서 참 좋아요. 다만 그 타이틀 음악이 이런 블랙톤에 맞게끔 좀 클래식으로 가면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타이틀 음악 김수철 씨가 작곡해 주셨습니다. 아니 뭐 개인적으로 뭐 그분한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 블랙톤하고는 그게 어울리지 않나?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빨리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이게 일단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한번 진행을 해주실까요? 네. 그 어저께 마침 그 4시 반에 이걸 보는데 우리 기자들이 자주 이제 대면실에 놀러 와요. 친한 기자들이 놀러 오셨는데 제가 그래서 오픈방에 있으니까 채팅방에 가입도 시켰어요, 제가. 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때쯤이면은 최석 대변인 화이팅 뭐 이런 거 나오기로 했는데. 그래요? 나왔나요? 네. 그 일단 그러면 그 후기 나온 것들 네. 제가 한번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나요? 이렇게 보면. 네. 삼성 바이오 분식회계 이명박근혜 등 묻히면 안 되는 기사들을 계속 추적 방송 부탁드립니다. 라고 우리 김현석 님께서 주셨는데요. 네. 뭐 당연히 우리 뭐 YTN에서 잊혀지지 않게 끝까지 추적하는 거 보여주시라고 잠시만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속보가 잠깐 들어와서 또 연결을 한 다음에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최종 협상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결과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협정서, 적정임금 관련 부속 협정서, 광주시 지원 공동복지 프로그램을 심의한 결과 전체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제1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조건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1조 2항은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근참법이라고 그러죠. 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하여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 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 목표 대수 35만 대 달성 시까지로 한다. 가 지금까지 현대하고 투자 협약을 합의를 본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이걸 이렇게 수정 의결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투자자인 현대 측에서 수용을 해주면 좋겠다. 그것은 35만 대 달성을 빼는 것. 그래서 그것은 뭐 예컨대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 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 안정 및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게 일환이고, 이안은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참법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하여 운영되도록 한다.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말을 아예 빼는 것이 이안입니다. 사마는 근참법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하여 운영되도록 한다까지는 같고 뒷문안을 이렇게 바꿉니다.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투자자인 현대차에서 받아주기를 조건부로 의결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노사민정협의회 의결 사항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입니다. 이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는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의제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적정 임금, 적정 근로시간, 그다음에 노사 상생 경영에 관한 것, 그다음에 원하청 관계 개선에 관한 내용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금 수준은 44시간, 주 44시간 3,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제 신설법인에서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임금 체계를 구축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동안에 많은 시간을 끌었던 것은 현대차의 양보 또 노동계의 양보 이런 걸 통해서 거의 다 틀을 갖췄는데 문제가 됐던 것이 오늘 말씀드린 상생협의회의 소위 말해서 유효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만 문제가 돼서 오늘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조건부로 의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조인식 정상적으로 합니까? 조인식은 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사민정협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관련 발표 내용 듣고 오셨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정리해서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좀 생소하고 복잡해서 잘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조건부로 의결됐다는 것, 그 단체 협상을 유예하는 시점,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용가리 통편 뉴스 시간에 속보가 터져서 어렵게 우리 최석 대변인 모셨는데 말짱 도루묵까지는 아니고요. 예. 혹시 내일 시간이 괜찮습니까? 예, 그럼요. 공당의 대변인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모시는 최석 걸로. 대변인의 끼는 내일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셨는데 일이 돼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가리 통편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